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는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민감주 바로 하나금융지주와 롯데케미칼의 신고가 경신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리포트 효과가 있었는데 그 리포트 안에서 중국 소비의 개선 가능성도 얘기되면서 어제 의류 등등의 소비재도 함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치솟는 가격이 말해준다. 농산물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에그플레이션 기대감에 베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해지 수단으로도 이 어떤 그 농산물 관련한 어떤 그 ETF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작년 8월부터 올해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옥수수나 대두, 그 소맥 같은 이 농산물 관련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급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관련됐던 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 농산물 관련 펀드도 최근 6개월 수익률 30%를 웃돌면서 다른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수익률 한 15% 정도 6개월 동안 보여주었는데 이 농산물 관련한 이 펀드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이 라니냐 현상 때문에 이런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 농산물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이 급증을 하는 상황에서 이 어떤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좀 계속 부추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품목별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 특히 대두 같은 경우는 이 주요 생산국이 이 남미 지역이라 볼 수 있겠는데 라니냐의 어떤 가장 큰 그 피해를 봤던 그런 그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대두 가격 상승세가 크게 좀 올라왔습니다. 뭐 역시 가장 큰 어떤 남미 쪽에서도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가격 상승에 유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생산국이 미국과 러시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급량에 대한 생산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되면서 역시 공급 부분은 미달로 가면서 이 같은 이제 농산물 쪽에서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어떤 이 농산물은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 달러 약세 추이가 작년 하반기 때 이어지면서 이런 농산물 관련 가격도 같이 덩달아 뛰는 효과도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향후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생산은 계속 제한된 상태에서 가겠지만은 이 수요나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ETF도 중요한 어떤 투자처가 될 수 있겠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브라질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확량이 사상 최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확량의 이제 결과치들, 지난해 농산물 수확량의 결과치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두, 옥수수, 쌀 등의 곡물이 주로 브라질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농산물 자체의 수요 공급보다는 화폐 현상, 달러 약세 라는 이 부분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달러 약세도 역시 봤을 때도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향후에 봤을 때도 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는 뭐 지금은 약간의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만 이 재정 확대, 뭐 테이퍼링에 대한 그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약간 시기가 밀릴 수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통화에 대한 정책은 계속 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에 대한 기조는 올해 상반기 때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말씀드렸던 달러로 거래되는 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라든지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요인은 달러 약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 관련주 오늘 상승 예상해 봅니다. 하락 예상되는 쪽 어떤 업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코로나19 마지막 고비 유통주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쿠팡 이슈가 나오면서 쿠팡이 나스닥에 직상장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통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저평가돼 있었고 시장이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건지 재평가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건지 유통주가 이번 주에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하락 예상해 주셨네요. 우선은 뭐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쿠팡의 나스닥 이슈는 단기적 이벤트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에 어떤 4분기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통업종이라고 한다면 광범위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마트나 BJF 리테일 같은 이런 그 어떤 유통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쿠팡 이슈에 의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의 좀 시장의 오버슈팅 감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유통업종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뭐 4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과 어떤 주가 수익률 본다고 하더라도 한창 이 코스피 대비해서 못 미치는 부분을 보여주었는데 유통업종의 주요 기업들의 그런 수익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 대비해서 한 11% 정도 하회를 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역시 합산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3분기 때 실적 추정보다 최근에는 더 낮아지는 경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래 작년 3분기 정도 했을 때는 유통업체들의 이 4분기 어떤 영업이익 같은 컨센서스가 5조 8천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5조 이하로 좀 내려가는 추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올해 1분기부터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좀 하는 그 평가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기저효과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1분기보다는 2분기 때의 어떤 유통업종의 실적을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4분기 작년 4분기 이 화장품 업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유통업체 강범위한다고 하더라도 이 편의점 그리고 화장품 업종 그나마 좀 그 홈쇼핑 관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백화점 어떤 화장품 그리고 이런 편의점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좀 작년 4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뭐 어떤 백신에 대한 효과와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효율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업종에 대한 어떤 최근에 이 쿠팡 이슈에 의한 과도한 상승은 좀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유통업종 이번 주간 대비해서는 뭐 여러 종목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봤을 때 롯데쇼핑이 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업종 코로나의 여파 1분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4월부터 6월 2분기 정도에 좀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전망에 따라서 속도 조절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핵심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좋죠. 이제 CJ 제일제당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어제도 43만 2천 원에 좀 가게 끝났는데
우선 뭐 4분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3,39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 수치는 재작년 대비해서도 25% 이상의 증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CJ제일제당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제 CJ 대한통운의 그런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CJ 대한통운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충분히 2,340억의 이상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CJ 대한통운을 제외하더라도 2,360억은 재작년 대비해서도 36% 올라간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CJ 제일제당은 어떤 간편식 그리고 바이오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올해 좀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어떤 검증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간편식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올해 CJ제일제당의 실적의 키포인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CJ제당이 어떤 판촉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작년 코로나에 의해서 잘 못했던 부분이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가속화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뭐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CJ제일제당의 어떤 마케팅과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루트 부분은 다양하게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완스죠. CJ제일제당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수완스 같은 통해서도 어떤 판촉 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거의 뭐 정체됐던 모습으로 있었는데 또 작년 하반기 때 올해 초에 어떤 경기 민감주와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주가에 대한 정체 부분이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민감주에서 약간의 방어주 개념으로 바뀌는 부분이 1월 달에 올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 어떤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이번 주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도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CJ제일제당을 한번 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60만 원 이상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매수 보유 관점을 갖고 매수한 이후에 보유 관점을 갖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0만 원 말씀을 드리고 60만 원 갔을 때 매도하는 것보다도 60만 원 돌파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매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 집콕 수혜주였던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음식료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 분위기를 더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지난해의 8월까지 언택트주와 함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음식료품 가운데 CJ제일제당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국제곡물 가격 급등과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고 있는 농산물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요. 또 유통주는 3차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하락 당분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 4분기 실적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는 CJ제일제당 분석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